영이 없는 사람들이란 주제는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석학들의 인간의 의식 연구 과정에서 주장되었고 헤르메스주의, 명지주의 그리고 여러 고대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인류의 조상들은 소규모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던 당시부터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이 없는 인간들을 언급했던 대표적인 석학들로는 게오르기 구르지예프, 세리 아우로빈도, 보리스 무라비예프, 루돌프 슈타이너 등이 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 영어사전에는 한 인간이 당연히 가져야 할 큼직하고 따뜻한 마음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영혼이 없다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영혼을 한 단어로 여기지 말고 영과 혼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는 관점을 가지면 많은 혼선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소수의 개체들에는 영이 없다고 무조건적으로 악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차디찬 냉혈한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높은 자아와 연결이 없는 이유로 인해 여타동 식물처럼 생존을 위한 생물의 본능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이들 역시 자연의 일부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영이 없는 자들이 범죄자이고 절대적인 악인이라면 인간 사회와 이 세상은 지금까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공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동식물처럼 혼은 가지고 있어도 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이런 영이 없는 자들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충격적이지만 당신의 직계가족인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부분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몇 명을 만났거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감과 불편함을 야기함으로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감정이 결여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전체 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과 세계 전체에 만연한 의식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은 우리의 뇌에 경보를 울리는 12가지 특징입니다. 공감 능력의 결여. 감정이입의 부족은 영이 없는 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공감은 한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를 대변합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친구가 슬픔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의 마음 역시 진정으로 아픈 것을 느낍니다. 영이 없는 자들은 이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과 외부의 모든 것에 둔감합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이 슬프고 행복하고 두렵고 외롭다고 느끼는지 깊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학습한 결과로 이런 여러 감정을 흉내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앞에서는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하는 척해도 뒤를 돌아서는 비판을 하거나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자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위장행위. 이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일반 생물적인 수준을 넘어 인간의 수준으로는 느끼지 못하므로 자신들이 특이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위장과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감정이 요구될 때 영이 없는 자들은 자신을 위장합니다. 가짜 미소를 띠거나 가짜 눈물을 흘려 주변인들을 기만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위장 전술은 진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이 없는 자들의 가장 적나라하고 대표적 형태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속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런 자들이 집단적으로 커밍아웃해서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경험했고 이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의식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대본을 미리 쓴 것 같은 대화 능력. 한 인간에게서 생물학적 지능과 영의 존재 의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을 잘한다는 언변이 좋고 박식한 사람들을 꽤 많이 보아왔습니다. 단순히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는 것을 떠나 설득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기성이 농후한 사업 설명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때 유행했던 콘도 사기, 보이스피싱, 각종 사기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사기극 자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파장 효과는 일개 지역을 벗어나 전체 국가에 미치게 됩니다. 영이 없는 자들은 오직 영에서만 발생하는 양심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없는 법도 만들어내고 있던 법도 없애버립니다. 만약 꼬리가 잡히면 오리 발레 밀기,
책임 전가, 그리고 핵심 숙주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작전으로 나갑니다. 이들의 특징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의식적 교류와 연결에 무관심하다. 생물적 생존 본능에 특화되어 있는 자들의 의식 구조는 상대방을 볼 때 자신에게 물질적 이득이 있는지와 없는지에 양분법만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같이 영이 없는 자들을 간파하고 골라내서 자신들의 집단 내에 끌어들여 세력을 넓힙니다. 인간의 정신은 다른 사람과의 의식적 연결을 갈망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욕구는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려는 인간의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이 없는 자들은 이러한 뿌리 깊은 의식적 연결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들은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낭만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그것에 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외모적이나 금전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현재의 관계를 끊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영이 없다는 것은 자기 애착이 강한 나르시시스트로 대표되고 상대방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 없이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 유지합니다. 신뢰성이 없다. 누군가에게 영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나 그녀의 소셜 네트워크, 직장 동료, 그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거의 모든 경우에 이들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글이나 생각, 언행은 현실 세계보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대중을 기만하면서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말을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태생적, 후성적 열등의식에 기인합니다. 이들은 항상 저질로 진동하는 자신의 의식과 적개심을 집중시키고 해소할 대상이 필요한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행위들을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영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관리자입니다. 영이라는 관리자가 부재 중인 인간의 형태만 갖춘 고등생물은 국가의 법체계 속에서 통제될 수 있지만 만약 이런 법체계가 그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극한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 후진국까지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한 전세계적인 애완동물 기르기 열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기 힘든 작금의 상황에서 동물과의 교감을 선호하게 되는 정서적, 감정적 대체수단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은 귀신을 볼 수 있으며 영이 없는 사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 인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것에 냉담하다. 영이 없는 자들은 깊은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반 경내에서조차도 주변인들에게 냉담하고 차갑게 보이며 다른 사람들과 의식적 연결을 구축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은 가끔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위장해야 된다는 것을 잠시 잊고 본능에 충실한 싸늘한 눈빛을 찰나간에 번득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이득이 없는 각종 모임에서 이자들은 주로 뒷자리에 자리하거나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짜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때만 동료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합니다. 당신이 이런 자들과 얼마나 오래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어느 날 그들과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면 당신은 그 시점부터 즉시 이들에게 악마나 적으로 간주되며 정서적, 물리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그동안 베푼 모든 우애와 친절은 이들의 냉소 앞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들의 전매 특허인 냉소적인 태도의 배경에는 전체 사회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며 자신들의 이득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패를 가르는 옹졸하고 국지적인 성향이 편중되어 있고 한 집단과 사회 속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야망이 없다.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좀 더 밝게 모두가 살기 좋게 만들려는 욕망과 열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영은 당신 자신을 행복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만족스럽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만듭니다. 영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이 가진 이타심을 발현해 자신에게 성취감을 주고 남들을 이롭게 할 마음도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보든 산에 오르든 별 아래에서 잠을 자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할 뿐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영이 없는 자들은 유형적인 보상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해서도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하지 않으며 오직 그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육체가 아닌 영이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열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를 모든 만물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영이 없는 자들은 육체를 떠난 영적인 배려가 전무하며 더 높은 자아와의 연결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이다.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며 자신을 꾸미는 일에 집중하고 편협하면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아가 중심이 됩니다. 자신들의 이런 기질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을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디딤돌이고 방해가 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들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오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상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점원이나 주인과 언쟁을 벌이는 진상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들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클레임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인들이 많은 기존 생활 반경의 틀을 벗어나 낯선 사람들과 만난 곳에서는 이들의 진면목을 한층 더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태도에는 깊이가 없고 일관성이 없으며 상황과 상대에 따라 가변성입니다. 죽은 생선의 눈. 눈은 한 인간의 신체 내부에 존재하는 영이 투영된 창문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습득한 여러 깨달음과 감정의 깊이, 정서 상태, 내면 세계, 학문적 성취,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한 인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허한 눈을 가지고 있거나 이해 득실이 확실한 특정 상황에서만 빛이 날 때는 그들의 눈을 자세히 응시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자신이 공감을 하고 연민을 느낀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텅 비고 허무한 공백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목격합니다. 이런 자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단 5분 정도 듣는 것조차도 괴로워하며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습니다. 물질주의에 최적화되어 있다. 영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자아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경제적인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옷을 입고 소위 외제차라는 것을 몰면서 고급 인간 닭장 속에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을 봅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들은 영이 없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년 전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모인 대학 동기와 후배들 모임에서는 동기 중 하나가 공용 주차장이 카페 바로 반대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페의 창밖 주차 공간에 자신의 제규어 승용차를 수분간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다른 차 사이에 비좁은 공간에 억지로 끼워넣는 눈물겨운 인간 승리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동기와 후배들은 그 시점에 그것을 보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편은 이 인간이 자신의 차를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타보고 싶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저게 뭔 생쥐라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창생활 역시 이 인간의 진면목을 느끼게 해주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이 부재된 자신의 공허감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기 위해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그런 방식으로 충족시킵니다. 창의성에 대한 무관심. 그들은 깊고 일관된 대화를 기피합니다. 음악, 연극, 예술, 철학, 학문, 상상력 등은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흥미롭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인간이란 존재의 매우 감정적인 측면에 의해 좌우됩니다. 영이 없는 자들은 창의적인 것을 즐기거나 그것들에서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여행이나 콘서트 역시 자연과 음악을 즐기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닌 소셜 네트워크에 올릴 인증샷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유명한 시인이나 영화 내용은 무의미하고 모든 예술은 몸이 건조하며 철학적 아이디어는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이들은 때때로 약간의 흥분과 열망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수많은 사진 공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바쁘고 화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치중합니다. 양심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덕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정의롭고 옳게 만드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정의롭고 옳다고 인식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가리킬 나침반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대학의 다른 동기 중 하나의 사물함에서 이웃인 산업디자인과의 값비싼 전공서적과 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으로 의심되던 동기의 동선과 여러 정황을 살펴본 그 과의 후배가 강제로 동기의 사물함을 열어본 결과 자신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힌 서적과 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동기의 반응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 물건들이
자신의 사물함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눈이 돌아가 버린 다른 과의 후배는 물리적 응징을 했고 절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사물함을 샅샅이 뒤진 결과 그 후배의 물건만이 아닌 단순 분실로 여겼던 선배들의 물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명이라는 나침반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실행하는데 거침이 없으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런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깊이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많은 상처와 좌절 그리고 고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들의 대부분은 수명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재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이 없는 사람에게서 영의 특성을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영이 없는 자들을 구분하는 분별력은 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기보호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